안녕하세요. 저는 서리필만의 진학 이야기, 교수님과 사정관들은 어떤 학생들을 뽑고 싶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서문여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이효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 진학지도지원단의 지원단 교사로도 활동하고 있고,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EBS 교재정정심의위원회, 교재가 문제가 있을 때는 심의를 해야겠죠? 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한 단락이기 때문에 한 꼭지 이야기만 할 거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건 개정교육과정의 인재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2002호 개정교육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가장 강조하는 게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많은 교과에서 융합적 소양 또는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호기심, 탐구의지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기관리 역량이겠죠. 학생들이 자기관리를 한다는 뜻은 자기가 목표한 바를 스스로 계획하고 설계한 것을 잘 실천하려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여전히 호기심과 탐구의지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궁금한 것을 알아가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정교육과정의 강조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인재상들, 개정교육과정의 인재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는 참여 중심 수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칠판 수업이라고 하지요. 선생님들이 판서를 하고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참여해서 말하고 발표하고 실험하고 탐구하는 그런 수업들을 더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 수업 과정에서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과정을 평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도 이에 따라서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무엇을 이해한다, 무엇을 안다, 무엇을 설명한다 등에서 이제는 무엇을 말할 수 있다 또는 무엇을 조사하고 발표한다 등으로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생겨서 진로 탐색을 더 많이 하고 학생들이 자기 진로와 연관된 과목들을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이런 과목의 선택들을 나중에 대학에서는 평가하기도 합니다. 역시 진로와 연계한 분야에 대한 탐구와 어떤 호기심을 가졌는지, 이렇게 진로와 연계됐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전공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에 진학을 하려는 친구라고 해서 꼭 기계공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계공학 동아리를 만들고 자율동아리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동안 자율동아리를 꼭 만들어야 하고 또 교과 습득에 기계공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써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로와 연계한이니까 자기가 관심 갖는 분야와 관계된 분야의 활동들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면 모두 해볼 수 있는 이런 참여형 학생들, 학교 활동을, 공부뿐만 아닌 학교 활동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학생들을 양성하고자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는 두 가지를 꼽아본다면 역시 참여죠. 첫 번째 이야기와 마지막 이야기에서도 역시 참여라는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왔고요. 과정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결과를 보기 위해서 과정을 중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두가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강조점을 두 가지만 골라봐라 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수업에 어떻게 참여하고 참여한 과정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기록해 줄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선발하고 싶은 학생은 그럼 어떤 학생일까요?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대학에서도 교육과정에 따라 조금씩은 바뀌지만 대학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대학은 놀러 가는 곳이 아니죠. 그렇죠?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대학에서는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열심히 할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은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 그만두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원치 않는 대학에 또는 원치 않는 학과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재수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과 침공이라는 용어가 있었죠.
수능 시험은 미적분을 선택하고 과학을 선택했어요. 근데 원하는 대학을 못 가니까 이제 나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문과, 사회학과 학과들을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잘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다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대학에서는 문제가 생기죠. 입학은 했는데 다니는 학생들이 적지요. 그래서 대학은 이것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열심히 다닐 학생. 이것은 비단 작년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작년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보통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잘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잘 그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지원했고 원하는 대학에 지원해서 합격했기 때문이죠. 상대적으로 정시전형에 합격을 한 친구들은 정시전형을 더 선호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입장에서는 정시전형이 달갑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시전형에 합격한 친구들은 반수 혹은 재수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이죠. 재수를 선택한다는 건 입학하는 등록을 했어요. 학교를 얼마 다니지 않고 바로 그만둔다는 뜻이고요. 반수를 선택한다는 뜻은 한 학기만 다니고 그 다음 학기를 등록만 하고 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휴학을 한다는 뜻이죠. 이런 학생들을 바라지 않겠죠. 대학에서는 그래서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할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 대학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전형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다니는 학생을 선발할까요? 대학에서는 이 열심히 공부할 학생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는 입학처보다는 교수님들의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화면에서 우리 대학에 들어와 열심히 공부할 학생을 어떻게 뽑을지에 대해서 전형을 구분해서 알아보기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떤 지표를 보고 미래를 예측할까?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이 학생은 지금은 이런데, 지금의 성적은 이런데, 지금의 활동은 이런데 앞으로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공부할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첫 번째로는 교과 성적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얻은 내신 성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신 성적. 저희가 교과 성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이 나중에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도 공부를 또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예상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죠. 고등학교의 교과 성적이 나쁜데 나중에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확률적으로 볼 때는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느끼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선발을 하지요. 물론 이 외에도 면접이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이 있지만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많은 대학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과 성적도 좋아야 하겠지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학생이 대학에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시험을 잘 보지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실력은 있지만 시험만 보면 아쉬운 학생들 간혹 있어요. 선생님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무척 열심히 하지요.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적으로 드러나는 성적은 조금 아쉽더라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평가할 때 학교 활동을 열심히 했고 비교과 활동에 대한 경험을 풍부하게 한 학생이라면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으로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선발을 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국의 대학으로 보면 학생부 종합보다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대학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도권 혹은 서울의 24개 대학, 15개 대학 이렇게 축소해서 우리 서리풀에서 학생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으로만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깊이 있는 학습, 메타인지. 대학은 저희가 상아탑이라고 하죠. 좀 더 심화된 학문을 공부하는 곳이고 좀 더 심화된 학문을 추구하는 심화된 학문 탐구를 추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는 학습을 한 학생들을 더 선호하게 마련이고요. 그냥 단순히 문제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수치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저희가 이런 것을 메타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객관화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권하지 않지만 많은 대학들이 그래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한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논술 또는 면접이라는 것을 보고요. 특히나 논술 전형으로 이걸 판단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전국의 30여 개 대학은 논술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도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면접들이 예전에는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깊이 있는 학습을 판단할 수 있는 재시문 기반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서울대와 연세대와 고려대, 그리고 사범대, 서울교대만 재시문 기반 면접을 하고요. 나머지 면접 전형이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해서 깊이 있는 학습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를 서류의 진위를 파악하고, 또는 학생부 서류가 학생들이 정말로 진실되게 열정을 바쳐서 한 활동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면접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 면접으로 깊이 있는 학습을 판단하는 건 어렵고 논술로 판단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리풀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전형이 저희 수학 능력이라고 제가 요약을 했어요. 수학 능력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학에 가서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처럼 대학 교수님들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탐구해야 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저희가 수학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수학 능력 시험을 보죠. 그래서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 그 결과 점수를 가지고, 수학 능력 시험에서는 받은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진학할 수 있어요. 그죠?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이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그래서 크게 그게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과 깊이 있는 학습의 결과와 수학 능력을 판단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 등으로 대부분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정시 전형은 시험의 결과, 대학에서는 두 가지로 보는 거죠. 고등학교에서 치른 정기고사 시험의 결과, 그리고 수학 능력 시험의 결과. 두 가지는 시험의 결과가 객관적인 수치화된 숫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뽑으려고 하는 거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과정 중에는 관계가 있지만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이 학생이 과거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 1학년 때 했는데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다음 이야기는 학생들을 서류로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조금 더 관찰해 보려고 해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도 2, 3년마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이 2017년에 대학들이 공동연구에 의해서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렇게 뽑아요 라고 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작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 초에 새로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내놓았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학업 역량이라는 걸 살펴보는데, 학업 역량은 똑같은 평가 요소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전의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그리고 탐구 활동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면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학업 성취도 여전히 보고요, 학업 태도를 보고요, 탐구력을 본다고 합니다. 학업 의지가 빠졌네요. 이것은 학업 의지는 면접이 아니면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거죠. 면접에서는 학업 의지를 평가할 수 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학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 평가로만은 어렵기 때문에 학업 의지 평가 항목을 삭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탐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탐구 활동의 결과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기록의 교과 세특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또는 진로 활동의 탐구 활동의 결과만 보던 것을 이제 탐구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은 탐구 활동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생부에 기록된 교과 세특이나 동아리 활동이라는 얘기를 들었죠. 여기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바라볼 때 이 학생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탐구했는지를 함께 기록을 하거든요. 이것까지 같이 평가하겠다라고 해서 탐구력이라고 용어를 바꾼 듯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는 건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을 보자는 거죠. 아까 정시전형, 수능 중심의 정시전형에서도 수학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로 역량 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전공 적합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전공 적합성. 근데 이제는 진로 역량이라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아마 올해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항목에 전공 적합성이라고 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학교들이 올해부터 진로 역량으로 바뀌었고요. 내년이 되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항목에 이제는 전공 적합성 용어를 빼고 진로 역량이라고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는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 그러니까 전공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고요. 학생들이 지원하려는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탐구했는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 대학의 그 전공에서 필요하다는 과목을 얼마나 미리 선이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고등학교에는 기계공학을 대부분 학생들이 배우지 않아요. 인문계열 학생이라면. 기계공학 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동아리 만들고 동아리를 기계공학 동아리만 학교에서 만들어주고 했었어요. 무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는 요즘은 제일 인기 있는 게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학과, 또는 인문계 쪽에서는 전통적으로 경영학과, 경제학과, 최근에는 미디어 콘텐츠학과 등이 인기 있는데, 경영학과 관련된 고등학교 과목이라면 사회과의 경제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수학도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연계되는 과목이 없어요. 근데 무리하게 학생들이 전공에 대해서 연계하려고 하는 활동들을 인위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가려는 전공에 맞춰서 생활기록을 준비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진로 역량이라고 해서 전공이어도 괜찮고요. 전공과 관련된 계열에 관련된 경험이면, 또는 전공과 관련된 계열에 유사한 교과목이면 모두 학생들이 선택하고 이수하면 되고 학생들이 경험하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폭넓게 평가해 주겠다라고 해서 진로 역량이라고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도 전공뿐만 아니라 계열 이렇게 바꾼 이유는 저는 화학을 가르치는데요. 고등학교에서는 통합과학, 화학원, 화학도, 고급화학 등 화학과 관련된 과목들은 많아요. 대학에도 화학이 있죠. 그러니까 화학과를 가고 싶거나 생명과학과를 가고 싶거나 물리학과를 가고 싶거나 수학과를 가고 싶은 친구들, 또는 지리학과를 가고 싶은 친구들, 인문학과 가고 싶은 친구들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로 충분히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표명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등학교 교과목에 없는 전공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꼭 전공 과목 이름에, 또 전공 이름에 얽매이지 말고 관련된 분야의 활동들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공 가로 계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걸 통합해서 진로 역량이라고 용어를 바꿔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너무 특정 전공에 얽매이지 않고 생활기록부를 특정 전공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가 학교에도 제공하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진로에 대한 탐색을 했다면 충분히 진로 역량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도 개인적으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준비했는지 꼭 전공에 맞추지 말고 진로 분야 전체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제공한 진로 활동은 내가 가려는 전공과 꼭 맞지 않더라도, 내가 하려는 전공과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활동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두는 게 더 좋다. 이것이 개인적인 노력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달라진 것은, 이전에는 인성과 발전 가능성이라고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평가 항목을 두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공동체 역량이라고 했습니다. 발전 가능성이나 인성은 평가하기 참 곤란한 부분이에요. 어떤 학교는 발전 가능성을 잠재적 역량이라고 해서 크게 평가하는, 평가 점수를 크게 두기도 했는데 평가 비율을 다른 역량에 비해서 높여놔도 점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또는 인성이라고 하는 평가를 100점 몇 점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평가하고 나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점수가 나온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서류를 보고 이 친구는 인성이 좋은 친구 높은 점수 주고 인성이 나쁜 친구 낮은 점수 주고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뭉뚱그려서 공동체 역량이라고 묶었어요. 이렇게 묶은 배경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가 있습니다.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하신 건 아니지만 이전보다는 협업, 공동체 의식, 공동체 역량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의사소통 역량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다변화됐는데 한동안은 특정 전공을 잘 하는 것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업을 해야 하나의 성취를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래서 계속해서 학생들한테 협업 능력과 공동체 능력을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인성과 발전 가능성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쭉 모아서 몇 개의 협업 능력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그 다음에 리더십. 여기 하나 전 추가하고 싶은 게 팔로우십이라는 것도 추가를 하고 싶네요.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공동체 역량입니다. 이런 거죠. 공동체 일원으로서 갖춰야 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는 학생이냐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앞에만 살짝 빨리 돌아보면 학업 역량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역량도 갖춰야 되고요. 공동체 역량도 갖춰야 합니다.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역량들을 골고루 갖춘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이것들을 세부 항목들을 좀 살펴보니까 세부 항목들은 쭉 한번 학생들이 같이 읽어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학업 세대를 보면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들을 좋아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지원 계열과 관련된 지원 전공이 아닙니다. 지원 계열과 관련된 교과 활동이 우수한 학생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많아겠죠. 학업 관련 탐구 활동 많이 하는 학생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정관들은 지적 호기심이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지적 호기심. 그리고 도전하는 학생들 좋아합니다. 이런 학생들 많이 찾고 있으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과목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대학에서 좋아하는 학생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는지 저희가 많이 얘기하죠.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있는 학생들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학업 역량으로 보면 이렇게 4가지 분야에서 학생부에 기록을 남길 수 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로 역량으로 본다 그러면 진로 목표가 뚜렷한 게 좋아요. 특정 전공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폭넓은 계열을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이공계라면 기계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나 전기공학과는 비슷해요. 저희가 그래서 기전 또는 전기, 전자, 컴퓨터 이렇게 합치죠. 경제학과하고 경영학과는 교수님들은 다르다고 하지만 상경계열로 묶여요. 그러니까 제가 계열별로 통합해서 진로가 확실한 학생, 그리고 그 필요한 과목들을 잘 이수한 학생, 그리고 독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독서활동 기록이 없어지니까 독서활동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상위권 대학일수록 독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과 연계 독서 또는 진로활동에 연계한 독서 등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쌓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선호하는 학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에서도 보면 여기 좀 많아요, 그죠? 이건 빨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책임감 중요하죠. 그리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를 준수하는 학생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잘하는 학생을 선호할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나눠주려는 저희가 이타적인 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타적인 학생을 많이 좋아하고요. 리더십 또는 팔로우십, 나눔 배려, 실천할 수 있는 학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원 대학마다 조금씩 인재상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재상에 부합되는 학생을 당연히 좋아하겠죠. 인재상은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하나씩 찾아볼 수 있고요. 이런 학생이 있다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그렇게 노력하는 학생이 있다면 대학에서는 매우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리풀에서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